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제2기 의정 모니터 40명을 공개 모집 중에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의정 모니터로 선정이 되면요. 2020년 6월 30일까지 의정 활동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요, 각종 민원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개선 또는 반영해서 참여와 소통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정 돋보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산시 본호 1, 2동 반월동의 천영미 의원. 제8구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경기도 보육정책포럼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제1교육위원장으로 선출.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듬어 나가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우리 천영미 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 출신의 제3선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제1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영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 이제 3선이세요. 그러네요. 축하드려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네, 고맙습니다. 3선인 만큼 네. 어깨는 더 무겁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천영미 의원님께서 이제 얼굴을 보면 네. 굉장히 해맑은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소녀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고맙습니다. 그 어린이들도 참 좋아하세요. 이 천영미 의원께서 원래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 5년간 사무국장직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연합회가 경기도가 그때 당시 한 11,000개 정도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이 어린이집 연합회가 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직장, 법인 이렇게 좀 유형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지원도 좀 다양하고 모든 정책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봤을 때 약간 관하고는 맞지 않는 정책들,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정책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찰나에 그때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그때 당시에 통합민주당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례대표 제안이 와서 네. 제가 과감하게 사무국장직을 버리고 네, 네, 도의회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그것이 토양이 돼서 네. 현실 정치와 너무 이게 정책이 안 맞는다. 네. 현실 정치에 뛰어드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니까 정말 고난도 많으셨고 네. 그만큼 또 열심히 일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8대 9대 경기도 의원을 거치신 거잖아요. 네, 많은 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9대 전반기 때에도 교육위원회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보면 아이들 성교육 시간을 네. 그러니까 15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냐면은 그러니까는 어떤 그 교과에 그거하고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그거를 다 시간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받았던 성교육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나 뭐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죠. 있고 정말 성숙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교육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15시간 된 거 경기도에서는 20시간으로 딱 고정을 해서 20시간까지는 교육을 시키되 이거를 어떤 예전에 생물학적인 성교육이라면 이제는
어떤 그 성에 대한 가치관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성숙된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네. 했는데 마침 이번에 이거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한 19시간 정도까지 하면서 되게 좋은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뿌듯했고요. 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그럴 네. 때가 가장 보람차는 거죠. 그럼요. 예, 네. 보람찬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인정받으셨거든요.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상 받으셨어요? 그럼요. 예,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받으셨고요. 네. 또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 예, 네. 또 수상을 하셨어요. 예.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거죠. 네, 부럽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만큼 인정받으신 거고 빛을 보신 거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디어 많은 또 우리 시민들의 부름을 받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생각해도 지금 또 뿌듯하시죠? 아, 그럼요. 특히 많이 비례대표로 처음에 입성하셨을 때와 달리 선출직으로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이렇게 의회에 입성하셨을 때 더 막 뭐랄까요?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뭔가 다르죠? 그럼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네. 2010년도에는 비례대표였고 또 14년도에 이제 선출직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안산에 또 세월호 참사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는 그때 뭐 선거 운동이라는 건 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되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선거에 임했었는데 이제 2018년도에 제대로 된 선거를 제가 출마를 했죠. 그래서 정말 마음껏 선거 운동을 하고 막 다녔는데 네. 이게 이제 비례대표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나온 거잖아요, 제가. 네. 천영미를 딱 걸고 나와서 저의 정책을 얘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준 집중도가 저한테 쏠려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잘해야겠구나. 그동안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깨에 무거운 감을 갖죠. 그래서 제가 득표율이 70%가 넘었습니다.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자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예,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얼마나 좀 쑥스러우셨겠어요. 약간요. 네, 반성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도민의 이제 표심을 70% 잖아요, 70%로 70%.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 앞으로 좀 이 어깨가 무거우실 것 네, 같은데 많이 올바른 무겁습니다. 수행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예, 워낙에 이게 자랑을 잘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또 넘어가도록 네네네. 해볼게요. 이제 도의회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전임 9대까지는 교육위원회가 한 개 상임위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0대부터는 이제 1, 2위원회로 이원화가 됐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제1교육위원장을 맡으신 건데 네. 참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그렇죠. 각오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이제 8대, 9대 때부터도 교육위원회 예산이 거의 한 16조에 달해요. 네. 이거를 한 상임위 의원들이 하기는 사실 너무 버거웠고 네.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개 위원회로 나누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9구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1교육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이 들어와 있고 네. 제1교육국이 들어와 있고 안전행정국 그리고 이제 단독가로 해서 저희 대변인실하고 저희 안산 회복지원단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2개로 나뉘다 보니까는 좀 업무 양이 줄다 보니까 좀 네, 내실 네. 있게 깊이 있게 업무를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이 전국에서 아마 경기도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 무겁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되시고 네. 이렇게 막 찾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네. 그래서 요즘 바쁘다고 아까 투덜대셨어요. 네. 다 좋으신 말씀들이라서 다 잘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네. 먼저 누리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 만 3세에서 5세까지 이제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중앙 정부가 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지방 정부로 이양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얼마나 논란도 많았고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이게 네. 정말 시끄러웠죠. 그랬죠. 예,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래도 설마 중앙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이걸 저희 다시 경기도로 내려보낼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이게 안정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죠. 해서 애초에 이 누리과정이라는 사업을 만드는 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었던 거니까 네네. 거기서 지원을 해야지 그거를 다시 경기도 내려보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긴밀하게 좀 대응을 해주고 네. 저희 위원회에서도 1교육위원회, 2교육위원회 또 경기도 전체 의회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뭐 촉구안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뒷받침은 충분히 하겠다. 그러니까 네.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안 그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뭔가 한시적으로 해결이 된 듯 네. 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문제가 네,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와 좀 네, 긴밀히가 아니라 요즘은 소통이 잘 되잖아요.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자유학년제가 이번에 있어요. 자유학년제는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유학년제가 뭐지? 중학교 과정이죠? 네, 중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1년 동안의 시험 없이 네. 이렇게 지내는 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행복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2학년으로 가서 네, 네. 또 시험 보고 하려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우려를 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는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이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실 뭐 선진국에 가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은 내 꿈과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입시에 딱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중학교 1학년 과정만이라도 여기서 좀 내 꿈을 찾고 나한테 맞는 적성을 찾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건데 매우 좋은 제도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그 지역에서 이게 직업 체험을 하는 이 길이 되게 좁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양한 곳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을 다다르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뭐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갔다 와서 제가 오늘 이런 체험을 했는데 뭐 좋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진로 체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한 면에서 시험도 안 본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좀 우려를 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면 아이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통기타도 배우고 미술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사교육을 통해서 하는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교육 조장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사교육에 대해서 사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에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시기에 우리 아이가 시험도 안 보니까 나는 이때 학원이라도 보내가지고 네. 성적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겠다. 뭐 이러는 분들도 네, 많이 네. 계시는데 네. 그러지 말고 좀 교육청을 믿고 학교를 믿고 네. 아이들을 네. 믿어주시면 참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자유학년제 뭐 1년 동안 뭐 놀던 아이들 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부모님도 조금 걱정만 좀 붙들어 매시고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동네에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만큼 토양을 잘 만들어주고 정책이 도입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도입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점차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던졌으니까 네. 좀 뿌려나가면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유학년제만큼이나 또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었어요. 꿈의 대학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볼까 네, 네. 하는데요. 꿈의 대학. 경기교육연구원이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꿈의 대학에 참석했던 그 학생 10명 중에 8명은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그래요?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실제 참여한 학생들이 느끼는 경험도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대학을 직접 가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 가서 하는 건데 경기도 내에 대학이 지금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지금 학교 숫자만큼 중학교 숫자만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중고등학교만큼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 가는 거리도 상당히 멀고요. 네네. 이게 하다 보면 어떤 거점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해요. 고등학생의 강제 전학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강제 전학이요?
네, 제가 이 문제 역시 제가 이제 9대 때 전반기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제가 처음 받게 돼서 알게 됐던 내용인데, 안산 같은 경우는 고교 평준화 지역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학교에서 어떤 학폭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아이는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네. 근데 안산 내에서는 못 가요. 고교 평준화이기 때문에 네네.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해요. 네.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얘만 혼자 그리로 주소를 옮겨놓는다가 위장 전입이겠죠, 그렇죠? 네. 부모님 이사 안 가셔야 되죠. 되겠네요. 부모님이 이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 때문에 부모님이 다 그래 이사를 해야지만 그쪽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 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라도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왜 이 학교로 전학을 오는지 그쪽 학교에서 다 알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얘는 결국은 낙인 찍히는 아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또 적응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강제 전학이 정말 정확한 답인가? 네.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가해자 쪽에서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안이 아주 크지 않다면 아주 커도 저는 이 아이들은 순간 이게 다 충동적인 거지 어떤 계획에서 애들이 막 그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안 싸우셨어요? 좀 맞고 자랐어요. 맞고 치고 받고 맞고 싸우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친구들 되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딱 분리를 시켜버리면 사회에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어떨까요, 감정들이? 저는 이런 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아이들 간에 서로 풀어주는 역할을 학교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네네. 해주시고 저는 이게 바른 대안이지 무조건 강제로 퇴학시키고 전학시키는 거는 학교가 왜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공간인데 그러면은 문제 있는 아이들 다 내치고 아주 모범적인 아이들만 데리고 있는 곳이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그럼 가능하면 강제 전학 같은 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그때 당시에 공문도 좀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기는 했는데 네. 거기에는 학폭의 학부모님들이 더 싫어하세요. 저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오는 거. 그렇군요. 이게 양쪽에 다 힘듭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네, 또 정말.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방안들을 더 찾아야 된다. 저는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뭐 전문 선생님들도 좀 네, 배치도 그런 필요하고 분들이 하고요. 계시기도 이런 것들도 하죠.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좀 앞으로 하시려면은 지금 미리 이제 미리미리 알으셨으니까 알아야 돼. 네. 그 아드님 네. 두 분 두셨다니까 얼마나 네. 또 현실도 와닿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참 고민 많이 되고 집중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또 천 의원님께서 네네. 몸이 10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아까 그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죠. 생각하기에. 자, 또 이번에는 살짝 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바꿔서 지역구 이야기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네. 사랑하는 안산시. 아, 네. 아주 사랑합니다. 네. 근데 지역구 문제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안산시 번호 1, 2동인가요? 네. 반월동. 네, 구도심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여기 수원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반월동이라는 반월동. 지역인데요. 그게 이제 저의 지역구이긴 한데 여기는 그 그린벨트가 거의 93%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도시 지역을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뭐 도로도 거의 뭐 편도 1차선 도로. 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옆에 집을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 도로를 넓히려면. 네. 그래서 막 외곽을 뚫고 하는데 그린벨트 문제는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그렇군요. 와 있고요. 네. 네. 또 번호 1동과 2동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주택가가 많아요. 네. 저희 지역구는 주택가가 밀집 지역인데 뭐 주차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게 대형 화물 자동차들. 네. 대형 화물 자동차들이 주택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상당히 주차를 하는 거죠. 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세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옆에 이렇게 우범지대가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한쪽에 사이드에 세워놓으면은
잘 안 보여서 이게 교통사고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건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으로 대형 화물 주차장을 제가 짓겠다 안산에다가 네. 이렇게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부지를 검토 중인데 이거 역시 제가 좀 지역 주민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필요는 합니다. 대형 화물 주차장이. 그런데 내 집 근처는 싫다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대형 화물 주차장 꼭 짓기는 지을 건데요. 위치 선정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지 않는 쪽으로 잘해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네. 진짜 필요해요. 엄청 네,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변에도 가끔 큰 트럭이 서 있으면 좀 위험하다. 아이들이 뛰놀다가 그렇죠.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는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차고지를 도심엔 없으니까 이제 외곽에 이렇게 차에 대한 그렇죠. 차고지 증명이 있으면 되는데 음. 이분들도 사실 그걸 해서 만약에 밤에 12시가 넘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위반 딱지가 2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무조건 딱지를 뗀다고 해서 해결 방법은 아닌 거죠. 저희가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려면 부지가 엄청 커야 그렇겠네요. 됩니다. 차가 커서.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마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네. 네. 좀 주민들의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함께 네. 하려면 누구는 또 희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구 얘기 쭉 나누니까 그냥 현안들을 탁탁 문제점들을 탁탁탁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만큼 네. 지역을 사랑하시고 네. 보는 눈이 다르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우, 지금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서 네. 네. 많은 이야기는 못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이야기 나눴네요. 네. 벌써 끝난 벌써 건가요?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희가 어머. 마지막으로 시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카메라 네.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제1위원장 천영미 의원입니다. 정말 올 여름 너무 많이 무더웠고 뜨거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이 무더웠지만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선거 슬로건처럼 늘 귀하게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천영미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네. 거는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히 교육은 고민 없이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민 네. 많이 하시고 네. 좋은 현실에 맞는 또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장이신 천영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 교육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네. 이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100년, 바로 교육위원회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정 돋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